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.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.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.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.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. 진짜 일리가 있네요. 그들이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구나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. 살 가능성은 있어요. 가능성으로 가야지. 근데 어.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. 그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그 문제예요.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. 이거.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.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.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털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.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. 검찰이 해야 되니까. 예, 그걸.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.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.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.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?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. 그러면 네. 그게 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나.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.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?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.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.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.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.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. 그럴 수는 있겠죠.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.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.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그때는. 그렇겠죠.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. 그 사람이 죽겠죠. 네. 그 무서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.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맞아요.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렇게 가면 안 되죠.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아파요. 네. 우리 기본적으로- 사회가 비극이야. 그렇죠.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.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죠. 고려해서 네.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네.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.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,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.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. 네. 현실적으로는.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.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또
뭐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하는데 겁박한다. 누구도 판사들을 겁박하지 못해. 판사들은 전혀 겁먹지 않아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겠지. 유시민이 또 사법부 겁박한다. 아니 그리고 시민아,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. 무슨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왜 고려하니 시민아?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동훈아, 너 내 글 읽어봐.